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당국 그리고 일선 학교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경기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에서 일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체 휴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그 대응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밖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육부 장관과의 그 회의 때문에 아침에 네, 긴급 회의가 소집돼서 네.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맞아요. 오늘 네. 오전 그 교육부가 전체 시도교육감 네. 모시고 그 대책회의, 긴급 대책회의 한다고 했었죠. 이따가 여쭤볼 내용이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네. 자, 우선 심각한 뉴스들이 계속 속보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환자 계속 추가 발생 중인데요. 25명이던 확진 환자 수가 벌써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차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우려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단히 불안해서 네. 저희 상황실에 15명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가 밤새도록 불이 날 정도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주로 또 경기도 평택 화성 이렇게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제 이미 수도권을 또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지역 내부의 또 불안, 지역 사회로의 감염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걱정이 많은 건가요? 네, 이제 평택과 화성 오산 지역 네. 그리고 이 평택 화성 오산과 인접해 있는 이제 용인, 안성,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지역들에서 더 우려가 커지는데, 네. 그 평택엔 특히 버스 회사의 간부가 누가 이 확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 운전 기사나 이런 분들이 모두 그분을 문병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퍼진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 큰 거죠. 왜냐면 버스 기사가 네. 버스 한 대가 매일 한 1,000명씩 실어 나르는데 네.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아주 한 2, 3일 전부터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지금 이제 이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제 휴교도 하고 휴업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 평택 지역의 경우에 버스 회사 간부 확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나 또 버스 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종결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사실인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버스 기사들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버스 회사 노조. 자기들도 검진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 오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에도 발열이 되거나 좀 이렇게 이 호흡에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이건 메르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유추를 하니까. 네.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 안에서의 감염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르스 검사를 의뢰해서 현재 자택 격리 조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교사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교사에 대한 그 파악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학생 가운데 네.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 학생이 2명이 있고 네.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학생이 8명이 있어서 아. 이 학생들에 대한 모두 등교 조치를 하고 등교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상황을 가족들에게 보면서 네. 어떻든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고 네. 그래서 모두 저희가 등교 중지를 시켜놓은 학생들이 모두 38명이 됩니다. 아, 현재까지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발열이 나는 이 2명의 학생이 메르스 의심 환자라고 봐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간 거로 확인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발열이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네. 여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 2명이 발열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 여교사의 경우는 실제로 5월 25일 날 네. 그 시아버지가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네네. 그 이분이 그 확진 판결을 받은 사망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5월 25일 날 선생님이 그 시아버지를 면회 갔다가 네. 왔기 때문에 네. 시아버지도 이제 격리실로 이동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있지만 메르스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네. 원래 이분이 갖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일반 병실로 이미 이동을 했고, 네. 그러나 이 병원을 다녀온 이 여교사의 경우에 네. 역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쭉 봐야 된다고 해서 네네. 이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고 감염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네.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여선생님의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 거죠.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과연 시아버지를 간호한 이후에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접촉한 경로가 있는지 네네. 이 여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여교사가 근무했던 학교는 어제부터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서 혹시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예의 관찰하고 있고 네.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그 교육감님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5월 25일이 월요일인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때 면회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학교에 출근을 하셨으면 학생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바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학교 나가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네. 오늘 6월 1일에 그 사망자 소식이 접해지고 네. 이 사망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셨던 그 시아버지 때문에 네. 선생님이 이제 우려가 돼서 학교 측과 이 문제를 얘기하고 병원 측과 이 관계를 병원 측과 통화를 하고 네.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이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지금 관리해 오신 겁니다. 아, 예. 네, 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서는 역학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찌됐든 5월 25일 석가탄신일에 시아버지 면회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불안감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조치를 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스스로 그렇습니다. 메르스 검사를 의뢰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무슨 이 선생님을 이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거를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아이들을 네. 위해서라도. 네네.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보건당국에 의뢰를 했고 네. 이런 과정을 밟은 거죠. 네. 이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판단을 현명하게 잘 하셔서 아이들한테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생님이 계신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의 감염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거죠. 네, 확인된 것은 없고 어제부터 휴교를 하고 네. 학생 전체와 선생님들에 대한 네. 추적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 발열된 학생 2명은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닌 것이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 네. 학생들이 네, 치고 네, 그다음에 네, 중동 지역을 방문한 8명의 학생도 그 학교는 아닌 다른 것이고 학교, 다른 학교 학생들이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 안에 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최초의 메르스 감염자가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병원 주변에 뭐 공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쳐서 모두 84곳이 이제 어제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통계가 어젯밤 11시 현재 네. 이 훨씬 늘어나서 유치원이 모두 58개, 초등학교가 105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2개, 네. 특수학교가 3개에서 모두 183개 교가 경기도에서는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휴교에 들어갔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 화성, 오산이 중점적이고 네. 평택이 모두 96개 교, 화성, 오산이 62개 교인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네. 저희가 이 조치가 처음 5월 15일 날부터 네.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주의 단계가 들어가면서 네. 각급 학교의 예방 조치를 위한 교육과 함께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걸 이제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결국 이것은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네네. 곧 그것은 휴업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이 닷새 내지 한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실제로 알 수가 없어서 네. 예를 들면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어떻게 될 수가 있고 네. 뭐 전철 타고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어디 집단적으로 어디 외부에 나가는 체험학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중단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이걸 지나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네. 일단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가면서 지금은 아직 경보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주의해서 경보로 넘어가는 단계까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국은 그것이 학교 당국이 됐든 보건 당국이 됐든 당국은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방어책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보건 당국이 초동에 완전히 그걸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환자 수를 만들고 있고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수준까지 갔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전 방어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제 안전지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체육보건과 보건교육과와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이걸 네. 관리를 해나가는데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학교 학생들이 먼저 이것을 인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 메르스가 뭐냐고 하는 것,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냐는 거 하는 것, 네.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지난 5월 26일부터 네. 5월 26일부터 각급 학교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고 네. 실제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네. 대책반을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밤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황우여 부총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하고 오늘 아침 9시 긴급회의를 네. 소집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생각으로 오늘 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평택이나 이런 지역은 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휴업령을 내릴 때가 아닌가. 이것이 그냥 학교장의 판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예. 화성도 이 동탄 지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이쪽 동탄 지역의 경우는 지역 전체를 다 휴업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얘기를 오늘 아침 회의에 이제 논의할 계획이죠. 네. 동탄 지역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동탄 지역 학부모들이요. 네.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징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학부모들이 워낙 우려가 네. 크니까. 아주
그쪽 학부모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우, 저희가 이제 이런 휴업에 대한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문자로 받고 있고, 네. 대책반은 지금 뭐 24시간 지금 전화를 받으면서 네. 하고 있는데, 네. 대체로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떤 것들이냐면, 네. 대체로 이제 빨리 이 휴교 조치해달라. 또는 뭐 이거 야간 학습 같은 거 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느냐. 아, 고등학생 이거 좀 경우에. 예, 고등학생들 이거 예. 좀 조치를 취해달라. 네. 뭐 이 군포, 이왕, 용인, 성남, 고양, 남양주 이런 데서 학부모들이 지금 휴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 무작정 막 그냥 여러 군데를 막 사정없이 그냥 휴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만 학교장들께서 상황 관리를 하시는데 네. 상황을 보고 정말 학부모들의 우려가 그렇게 크다고 하면 네. 그걸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략 상황 판단 기준을 네. 학교장에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 네. 만약 정말 확진 발생이 했으면 당연히 여긴 뭐 네. 자체 휴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가 검진을 받는다거나 확진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것도 학교장 판단 아래 교직원 회의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휴업하도록 하고, 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의심 환자가 있거나 네. 이래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네. 결국 학교장 판단 아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결정해라. 이렇게 좀 넓은 폭에 저희가 그 학교장들에게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아이들이 집안에 물론 이제 10대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감염 환자가 많지 않다. 특히 이제 중동의 경우에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좀 안심하시라라는 정부의 입장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정부의 입장을 학부모들께서 잘 못 믿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예상을 깨고 3차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병실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700명에서 1000명 단위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각 시도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각 시도에서는 또 그걸 또 반대하고 있고 뭐 갈 데가 없다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로서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경보 단계로 넘어간다든가, 네.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심각한 상태까지 간다고 하면, 네. 이 심각한 상태로 간다면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징후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징후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만일 된다고 하면 정말 교육지원청과 재난대책본부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서 네. 저희 대책본부가 네. 경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국가재난대책본부 통합 운영을 하면서 네. 이것을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럴 때 결국 이제 일제 휴업 네. 또는 일제 휴교까지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의 상황을 다만 저는 이렇게 가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예의 경우에 이게 크게 확대되기 이전에 다
조치가 그렇습니다. 끝났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독일도 경우에. 그렇고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초동 단계에 막지를 못해서 벌써 3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네. 3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네. 지금 공포로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결국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어떤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네. 이걸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조심스러운 길들을 각 가정에서부터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가정통신문이 다 배달이 됐더라고요.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메르스가 네, 어떤 그렇습니다. 질환인지 분명히 알아라. 아마 이 네, 가정통신문 아마 각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네. 다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요. 문형표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이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의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휴교를 하는데 복지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 아직까지 휴교 조치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는 좀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네. 이 현재 상황은 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다든가 네. 했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리는 건데 네. 아마 보건복지부는 이런 정도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경우는 아직 그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질병에 감염될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이 보건복지부는 학교 현장에 대한 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의 얘기를 교육부를 통해서 네네. 어제 상당히 자세히 이 얘기를 교육부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네네. 그 학생들의 어떤 일종의 두려움이라든가 이 학부모들의 우려에 네.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네. 오히려 학교가 휴교를 함으로 해서 이것을 감염 경로를 막는 네. 방법이라고 하면 나는 휴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그 교육감님의 판단에 대해서 교육부는 좀 어떤 입장이었나요? 어제 저희들 보고를 받고 교육부도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네. 네, 공감을 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회의도 소집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지금 뭐 거의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된 시도교육청 긴급회의가 이제 잡혀서 이제 가시고. 저희는 세종세산하고 서울에서 합니다. 아, 서울에서요? 예. 네, 서울에서 네, 네. 하는데 이 회의에서 주로 쟁점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아니면 또 그 밖에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첫째로는 우선 경기도가 제일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와 과정에 대한 과정과 조치 관리 관계를 각 시도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 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 단계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좀 심한 지역의 경우에 그 두려움을 없앤다든가 감염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든가 네. 하는 목적으로 지역 전체 학교에 휴업령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시도에 이 비상망을 만들고 이 감염이 확대되는 여부에 대해서 네. 즉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세 번째 아마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뭐 그 회의 의제까지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엄마들의 불안을 굉장히 교육감님께서 많이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 메르스 환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그리고 병원이 어딘지 뭐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거 아니냐. 정부의 비밀주의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격리 대상이 7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부의 비밀주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그 감염병, 전염병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확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오히려 전달을 하고 네. 이것을 그 사전에 예방하고 막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뭐 이 막는다고 해서 이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시면 지금 하시는 그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달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SNS를 통해 가지고 거의 일시에 나가는 게 뭐 거의 한 500만, 1000만 이렇게 클릭을 하는 판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유언비어가 나돌게 하는 것보다 네. 어떤 유추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우기보다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감염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격리 수용돼 있는 경우에 잘 격리만 된다면 그 병원 자체가 뭐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예 병원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경우에 심리가 네. 개인 병원도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2차 괜히 또 감염자들이 잘못 다 갔다가, 예. 2차 감염자들이 다 병원에서 감염됐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더 정확하게 어떻든 방역과 이 격리 조치를 제대로 해서 네. 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개인들이 네. 관리하고 사실 이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심각한 바이러스라기보다 손만 씻어도 좀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오히려 이렇게 뭐 괴담이 나돈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한데 저희도 네. 학생들에게 얘기한 것이 예방에서 중요한 건 어떤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쓰는 것. 네. 이 두 가지만 해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되는 거죠. 네. 교육감님 오늘 이른 아침에 정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가 역시 커지고 복잡해지고 이 여러 가지 이 질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이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한 걸 우선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네. 이 병을 어떻게 하면 확산을 막느냐는 방법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예방 대책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네. 사실 저희 경기도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막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